안녕하세요. 작업 중량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대포의 경제성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릴리가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의 기술을 이전을 하면은 어떤 경제적 실익이 있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릴리가 펩트론에게 절실할 수밖에 없다. 그런 5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릴리가 펩트론과 본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경제적 포인트로 한번 풀어나가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풀어나갈 이들은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사기 절약, 두 번째는 원료 절약, 세 번째는 이탈 환자 회수, 네 번째는 상온 보관, 다섯 번째는 점유율 확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갈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제적 논리로 봐도 릴리는 페트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이끌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되게 직관적이죠. 현재 주 1회 제형인데 이거를 월에 4개였는데 그러니까 월 1개로 이렇게 절약을 하니까 주사기를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요즘에 나오는 주사기기들은 되게 비싸요. 그게 뭐 오토 인젝터라 해 가지고 그 주사기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미국에서는 되게 좀 큰 규모로 지금 성장이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사기 비용이 릴리 입장에서는 절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용량 단계가 총 6가지인데 이게 그 스마트 대포의 기술을 입히면은 용량이 1개 많아야 3개로 줄어들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술하겠지만 용량 증량 과정이라는 게 생략이 돼 가지고 요 용량 종류가 6개에서 뭐 적게는 1개 많아야 3개 요 정도로 줄어들 거라서 생산 SKU도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요렇게 제가 얘기해 봤어요. 그러니까 SKU로 하면은 뭐 어떤 뭐 포장, 조립, 검수, 유통 이런 과정들이 좀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주사기도 줄어들고 그리고 용량 자체의 종류도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 효율도 높아진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엄민용 위원님이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런 리포트를 발행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작년 리포트인데 뭐라고 했냐면 주 1회에서 월 1회로 제형 변경 시 약 3-4억 개의 주사기를 절약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는 경제적 효익도 3-4조 원 수준이다. 그렇게 딱 구체적으로 그 경제적 효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4조 원은 거의 어떤 하나 약물의 블록버스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대박을 쳐야 나올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이 월 1회 제형을 변경하면은 이 3-4조 원의 경제적 실익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엄민영 위원님이 리포트 냈을 당시에는 25년 매출 기준으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5년 1월 달에 나온 그 리포트라서 약 40조 원 매출로 아마 산정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 40조 원 매출이 2배로 늘어났거든요. 26년 매출은 올해 약 한 80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경제적 효익도 갈수록 매출이 증가할수록 또 이렇게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 경제적 효익이 더 상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카모루스의 그 세마글루타이드 한 달 제형의 어떤 임상 설계도인데 이걸 보면은 알 수 있죠. 카모루스는 이 용량 증량 과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맨 위에 게 주 1회 제형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주 1회 제형은 이렇게 용량 증량 과정을 한 달마다 이렇게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카모루스의 기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용량으로 서서히 용량을 올려야 돼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초반에 주 2회 간격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작용이 너무 세 가지고 바로 월 1회를 때려 버릴 수가 없거든요. 즉 하모누스의 서방형 기술은 용량 증량 과정이 필요해서
여러 용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 2회 투여 과정이 필요해서 스마트 대포와는 확연히 다르죠. 스마트 대포는 최소 용량 저는 1 개라고 생각하는데 많아야 3 개, 그리고 주 2회 투여 과정도 필요 없이 바로 월 1 회를 때려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서방형 기술보다 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이 훨씬 주사기 절약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방금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펩타이드 원료를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한번 먼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 이게 최 대표님이 예전에 엄민용 위원님이랑 1대1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0.8 용량만으로 한 달짜리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주 1 회를 1로 두면 월 1회 스마트 대포를 입히면은 0.8 용량만으로도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실험적으로 이미 성공했고 임상적으로도 재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제가 PK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0.8, 그러니까 최 대표님이 이 펩타이드를 절약할 수 있다 라고 한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살짝 어려울 수 있어 가지고 쪼끔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PK 그림이에요. PK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그냥 약물 혈중 농도예요. 그거를 그래프로 그린 게 그냥 PK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요렇 요렇게 약효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빨간색 보이죠? 빨간색 이게 월 1회 제형 스마트 대포고, 그리고 요 회색깔 막 진동 엄청 많이 하는 거 요게 주 1회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대해 볼게요.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요 그림. 요 그림 보시면 일단 음 약물의 농도가 일단 너무 높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네.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리고 만약에 약물의 농도가 너무 낮으면은 약효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 사이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물 농도가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약물 농도가 너무 낮으면 또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어려운 말로 치료 범위라고 하거든요. 테라퓨틱 윈도우라고.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최적이에요. 그래서 릴리 CEO가 맨날 나와 가지고 "평탄한 PK가 중요합니다." 요렇게 막 맨날 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깐 부작용이 너무 높지도 않고 약효는 그렇다고 또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평탄한 PK.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회색깔 대비 빨간색을 보시면은 확실히 중간에서 놀죠. 요렇게. 이게 이렇게 막 주 1 회는 이렇게 막 위아래로 날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세분화해서 보면 이렇게 요 영역이 소위 부작용을 나타내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영역이 약효가 감소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 부분은 약물 농도가 너무 높아서 막 구토와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그런 농도고, 그리고 이 밑에 농도는 막 살을 뺄 만큼 약효 농도가 높지 않은 그런 부위예요. 근데 이 월 1회 제한 같은 경우는 요거 사이에서 놀고 있죠, 빨간색. 그러니까 같 똑같은 약물 농도라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월 1 회가. 여기 주 1 회는 소위 말해 버려지는 약물 농도가 많죠. 이 약효 감소 용역은 사실 필요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PK는 요렇게 쭉 일직선으로 되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존 주사제 주 1회 제형은 약물 혈중 농도가 출렁해요. 소위 말해 PK가 출렁해요. 막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막 출렁해요. 근데 스마트 대포는 PK가 요렇게 막 평탄하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평탄한 PK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요 PK보다 더 좋게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과거의 PT404고 릴리와 협업하면서 100% 최적화를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릴리가 원하는 평탄한 PK를 그런 구현을 해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대포는 PK가 평탄해서 이
치료 범위 안에 오래 머무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더 적은 약물 농도로 더 뛰어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부작용은 적고 효능은 더 높은. 그래서 아까 전에 최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0.8의 용량으로도 어 효능을 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이런 PK 우수성, 평탄한 PK를 구현했기 때문에 이런 "펩타이드 원료 절감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월 1회 제형은 어떻죠? 장난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른 월 1회 제형은 평탄한 PK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랬고 블로그에서도 텔레그램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가모루스, 어센디스 파마, 바이킹, 로슈, 암젠 보면 PK가 막 초기 방충 농도가 엄청나고 팍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릴리가 원하는 평탄한 PK가 아니죠. 그래서 다른 월 1회 제형은 이처럼 펩타이드 원료를 절약할 수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마 확실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가 두 번째 이유였고 또 세 번째 이유. 이탈 환자를 막을 수 있어요. 이거 뉴스 먼저 볼게요. 여기 뉴스에 뭐라 돼 있냐면 2018 년에서 2023 년까지 환자 1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1년 내 중단한 사람이 53%에 달했다. 당뇨병 없는 환자의 중단율은 더 높았다. 64.8%. 그리고 2년 내 중단율은 72%나 됐다.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위장관계 부작용이 있었고 또 너무 비싸더라. 그냥 고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장관계 부작용이 위장 구토, 메스꺼움 이런 부작용이 이런 중단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요런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저희는 무엇을 알고 있죠? 네. PT403 알고 있죠. 구토 0 건, 메스꺼움 0 건 이거 알고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데이터인지 진짜 이제 더 더 잘 아시겠죠. 진짜 이런 경제적 실익 효과. 근데 주 1회 위고비는 구토 24%, 매스컴 40% 거든요. 이 엄청난 차이. 요런 차이 때문에 부작용으로 이탈한 환자들 예컨대 1년 내에 중단한 사람이 50%에 달하니까 여기에서 상당 비율의 환자들을 이제 새로운 파이로 끌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릴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파이를 흡수하는 거고 또 매출의 엄청난 확대 가능성을 지금 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스마트 대포 기술로. 네. 그리고 여기 경제적 요인이라 돼 있는데 아까 전처럼 주사기도 절약하고 또 펩타이드 양을 줄일 수 있으면은 아무래도 원가도 줄일 수 있으니까 또 제품 판매가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현재 GLP-1 계열의 약점은 위장관 부작용이다. 그래서 초기 구간에서 환자 이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근데 펩토론의 스마트 대포를 입히면은 초기 방출이 완화되고 부작용이 감소돼서 이탈 환자를 다시 끌어올 수 있다. 그래서 릴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매출 업사이드를 노려볼 수 있다. 현재 80조 이상 파는데 그보다 몇 배는 더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네, 여기까지가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유인데 상온 보관이에요, 상온 보관. 현재 우리 터제파타이드 젯바운드 마운자로는 유통될 때나 그리고 보관할 때 항상 냉장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저희 스마트 대포 기술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상온 보관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상온 보관 이거 됐다고 보는데 이 상온 보관을 하면은 당연히 무엇보다 콜드 체인이라고 하는 유통 비용, 어마어마한 유통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환자 입장에서나 병원 입장에서나 또 관리하는 것도 편해지고 그리고 또 재고 그리고 폐기 리스크도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더운 나라나 이런 콜드 체인이 어려운 국가에 대한 글로벌 확장성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상온 보관은 환자 편의뿐만 아니라 이런 유통 비용, 공급망 비용까지 절감해서 릴리한테 상당한 경제적 실익이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주총 내용이에요. 위에 요거는 주총 내용인데 뭐라고 하냐 이거는 질문인데 "실험 보관 문제입니까?" 그래서
바로 상온으로 해서 주사할 수 있는 자가 주사 형태 원먼스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최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죠? 데이터 다 줬고 릴리의 어떤 처분만을 기다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런 과제들을 당연히 다 무사히 끝냈으니까 그런 단계까지 온 거겠죠. 그래서 지금 상온 보완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밑에는 터제파타이드예요, 터제파타이드. 아 죄송합니다. 카무루스예요, 카무루스. 카무루스가 터제파타이드 관련 자기네 월 1회 제형 특허를 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뭐라 돼 있냐면 상온에서 2 개월 후, 3 개월 후 이렇게 역가가 떨어진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역가가 90% 이상 떨어지면은 유효기간에 뭐랄까 유효기간이 만료돼요. 그래서 이 90% 미만이 되면은 어쨌거나 이게 그냥 쓸 수 없다. 뭐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측하기로는 '아 터제파타이드 카무루스 상온 보관 안 된다. 냉장 보관해야겠구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 참고로 요거는 바이오 블렌딩 님 블로그에서 따온 건데 상당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쟁사 같은 경우는 상온 보관이 안 되는데 "우리는 될 거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온 보관을 통해서 콜드 체인 비용이 절약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점유율 확대예요. 이게 월 1회 제형에 도입되면은 이제 경쟁사 주사제의 파일을 가지고 오겠죠. 무엇보다 지금 노보노 디스크의 이 위고비 점유율이 아직 남아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9대 1 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한 7대 3 정도거든요. 7대 3 정도인데 아직 이 30%가 남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더 편한 투여, 더 낮은 부작용, 그리고 상온 보완 가능성이 있는 스마트 대포를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7대 3 구도가 9대 1 까지도 이길 수 있는 사실상 노보노 디스크의 숨통을 끊어 놓는 그런 어떤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지금 7대 3 구도에서 아직 지금 넷바운드 마운저로가 매출이 80조 원인데 만약에 9대 1 까지 벌어지면은 손쉽게 100조 이상을 노려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릴리 입장에서 음 스마트 대포를 입히면은 주사기가 절약되죠. 그리고 용량 증량 과정이 필요 없어져서 적은 용량만 이렇게 생산하면 되니까 생산 효율도 더 높아지고 그리고 재고 관리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두 번째 원료 절약. 이거는 평탄한 PK 덕분에 가능한 원료 절감이 가능하다. 경쟁사는 당연히 불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부작용이 PT403에서 보셨다시피 구토, 메스꺼움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위장관 부작용이 없어지니까 아까 전에 뭐 50%의 뭐 초기 이탈 환자 그분들을 이렇게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릴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파일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온 보관 요거는 상온 보관이 만약에 된다면 콜드 체인 부담이 없어진다. 근데 카무루스는 우리가 터제파타이드 특허로 봤을 때 상온 보관이 불가능하고 냉장 보관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지금 남아 있는 7대 3의 위고비 파일을 9대 1로 바꿀 수 있는 사실상 노보노 디스크를 끝장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 경제적 논리로 봐도 릴리는 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요렇게 완성됩니다. 제가 지금 찍는 영상들이 전부 하나의 방향이에요. 뭐 경제적 논리, 뭐 문화적 논리, 기술적 논리, 뭐 정황적 근거 그냥 모든 측면에서 저는 릴리가 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더제파타이드 그리고 레다트로타이드, 엘로랄린타이드 그리고 브레니파타이드까지 포함해서 본계약이 좀 한 7조 이상으로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그래서 스마트 대포의 경제성, 릴리가 펩트론이 절실한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업중량이었습니다.